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입니다. 벌써 오전 11시입니다. 미국의 중간선거가 아주 재미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임 대통령 오바마가 현직 대통령을 맹렬하게 공격하고 트럼프도 오바마에 대해서 나에게 하나의 수면제 역할을 한다라는 쪽으로 야유를 하면서 아주 이 선거판이 전현직 대통령 대결로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스타일도 대표하는 지지층도 전혀 다르고 해서 매우 대조적입니다. 오바마는 미국의 약간 진보 성향 그리고 유색 인종을 대표하고 트럼프는 백인들을 대표하고 또 트럼프는 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오바마는 외교 안보 미국의 가치에 중점을 두는 이런 선거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이 미국의 양대 세력을 대표해서 당당하게 자기 입장을 좀 거친 표현을 써가면서 개진하니까 이 선거가 미국의 본질적인 문제, 미국 사회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모순 이런 것을 다 드러내는 그런 정난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아주 좋은 선거입니다. 선거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문제를 덮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노출시키면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결 방안이 나옵니다. 독재 국가는 문제를 덮습니다. 그럼 해결되지 않고 나중에 그 체제가 망하든지 국민들이 고생하는 쪽으로 귀결이 되는데 미국이야말로 문제를 덜 쑤셔가지고 다 노출시키고 거기서 선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워싱턴 포스트도 오늘 머리 기사로 트럼프 덕분에 블루칼라들, 현장 노동자들이 지금 신바람이 났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일자리 붐이 일어나서 마침내 블루칼라에도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지난 30년 동안 최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통계상 블루칼라의 취업률이 증가하는 속도는 1984년 그러니까 34년 전 이후 최고랍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블루칼라를 하면은 제조업 종사자를 말한다고 봅니다만은 그 중에서 이 미국 전체 취업률의 이거 비중을 보면은 74% 압도적으로 서비스의 종사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15%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13% 정도가 블루칼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블루칼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특히 백인 블루칼라들이 이 사람들이 트럼프에 집중적으로 투표를 한 것이 2016년의 그 유명한 역전승의 한 원인이었는데 트럼프가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그 혜택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경제가 발전하면 자연히 고학력자가 취업률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서서히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측에서도 지금 실업률이 5%밖에 안 됩니다. 대학 졸업은 2%. 여러분 실업률 5%라면 거꾸로 말하면 100명 중에 95명이 취직했다는 겁니다. 저학력자 중에는 또 흑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자기 지지층을 북돋을 뿐 아니라 자기에 반대했던 흑인들까지 아주 혜택을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경제 호황의 효과가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하면 큰 도시에서 먼저 나타나고 중소도시로 내려가고 이제는 드디어 시골로 번지고 있답니다. 시골이 잘 된다 그래요.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지역이 어디냐면 몬태나입니다. 몬태나는 저 서북 쪽에 있는 미국에서 가장 서북 쪽이 아니군요. 미국 기준으로 하면은 서북 쪽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레곤주, 워싱턴주에서 약간 북동쪽이니까 워싱턴 기준으로는 서북 쪽이네요. 이 몬타나주는 산골입니다. 최고 산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와이오밍주 등과 더불어 이것을 모델로 취재를 했더니 여기서도 지금 블루칼라들이 신이 나서 일한다고 하면서 어떤 용접공의 말을 빌렸습니다. 이 용접공은 자기는 일출에서 일몰까지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주 7시간 일한다. 일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오레곤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자들이 경치 좋은 몬태나주로 이사를 온다고 해가지고 건축 붐이 불었다는 거죠. 이 제조업, 블루칼라들이 주로 종사하는 데가 광산, 건설,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여기 지난 7월에 조사를 했더니 1년 전에 비해서 이 성장률이, 일자리 성장률이 3.3%나 늘었습니다. 3.3%. 작년 경우에 블루칼라의 일자리가 는 게 65만 6천 자리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170만 자리는 서비스업에서 늘어가지고 거의 막 1년 사이에 일자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하에서 300만 연간 3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이런 호황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난한 지역이라고 하면은 동부에 있는 아팔라치아 산맥 근방에 사는 사람이 미국에서는 제일 가난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지역에도 요사이 보면은 공장을 많이 짓고 한답니다. 그쪽 벽촌까지 이제 이 붐이 불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경제가 잘 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종합되는 거죠. 기름값이 오른 것. 미국은 기름값이 올라도 됩니다. 왜냐하면 산유국이 되었으니까. 원래부터 산유국인데 이제는 석유를 수출할 정도로 오일세일에 의해서 기름, 가스를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 시각이 아주 강합니다. 경제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압도적이에요. 압도적이니까 소비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가 보니까 약 4%에 육박하는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실업률은 3%대밖에 안 된다. 3.78%밖에 되지 않는 이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말끝마다 자기 경제를 자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켰다. 이번 선거는 일자리 선거다. 누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는 것 가지고 심판을 받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제조업, 미국에서 제조업이 낙후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오래 갔습니다. 선진 경제형이 되면 아무래도 제조업이 좀 뒤로 밀려나죠. 그런데 이제 제조업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 제조업 종사자의 95%가 제조업의 전망을 낙관하고 있다. 이런 통계가 이 제조업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일자리다. 트럼프는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 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더니 트럼프 지지 이유가 이렇습니다. 일자리를 만든다. 공짜를 싫어한다. 안보에서도 동맹국들의 무임승차, 나토 국가라든지 한국과 일본이 방위 분담금 조금 내고 무임승차하는 거 그거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난 좋다. 여자 스캔들 그거는 트럼프 부인의 문제지 왜 우리의 문제냐. 대통령 되기 전의 일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 지지자들이 누구냐. 미국에서 법 없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금 열심히 내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을 젖히고 지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스캔들 이런 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지만은
트럼프에 대한 결속된 지지는 와야 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 또 아니에요. 58% 미국인의 58%가 경제를 낙관을 하지만은 이게 트럼프의 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5% 정도입니다. 45% 정도. 트럼프의 공이라면은 객관적으로 세금을 줄인 거죠. 법인세를 낮춘 거. 그 다음에 규제를 완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는데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중국에 대한 무역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지지가 많은데 이게 이제 거꾸로 돌면은 또 미국의 제조업 또는 농촌에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아직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까 현재로는 이 선거는 트럼프의 경제냐 아니면 트럼프의 스캔들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트럼프는 선거 전략이 아주 단순 명쾌합니다. 그리고 역이용을 해요. 오바마가 등장하니까 직설적으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번에 투표 잘못하면 나는 탄핵될 수가 있다. 내가 탄핵되면은 경제도 망가지고 내가 탄핵이 되면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한다. 그러니까 오는 선거에 모두 다 투표장에 나가자. 이 투표를 독려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탄핵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탄핵될 수도 있다. 위기감을 이제 부추기면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결속되죠. 트럼프가 이렇게 언론에 시달려도 공화당 안에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왜냐? 공화당 지지자들 중에 공화당원 중에서 트럼프 지지가 거의 한 90%가 되니까 트럼프를 비판했다가는 이번 선거에서 떨어진다 하는 이런 공포감이 있어가지고 그러나 트럼프의 도덕적 문제, 거짓말 많이 하는 거, 특히 안보 외교에서의 실수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미국의 서민의 생활과는 좀 멀리 있는 그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치관의 문제이기도 하고 형이 상학적인 것이고 경제는 형이 하학적인 것이니까 이 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역시 경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가 기행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아주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만은 일반 유권자들에서는 그것이 그런 언론의 비판이 잘 먹혀들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 선거는 정말 낙관하기가 또는 비관 어느 쪽에서든지 낙관과 비관이 좀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도 언론에 비친 정치가 있고 이 생활에 비친 정치가 있다. 생활에 비친 정치에서 트럼프는 결코 실패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거꾸로 남북 관계만 잘하면 경제가 망가져도 문제없다. 이런 식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계, 생활에서 일어나는 이 삶의 정치를 도외시한 거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목표로 국정을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남북관계에서는 진척이 없고 경제에서 아주 피부가 닿게 지금 일자리 문제, 부동산 폭등 문제 등이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은 남북 문제라든지 평화, 민족, 무슨 화해, 민주, 민중, 평등, 양극화, 헬조선 이런 말로 유권자들을 포섭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방식과 문재인의 방식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트럼프는 경제제일주의,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김정은 제일주의라고 그래야 됩니까 이거? 김정은 우선 남북
우선도 아니죠. 한국인의 안전은 별 신경을 안 쓰고 김정은의 안전, 김정은의 심기에 신경 쓰는 이런 정책. 트럼프는 경제 문제, 문재인은 김정은 문제인데 어떤 결과가 될지 한번 지켜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